허리 디스크 판정받았습니다. 재판도 삐끗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 외부 병원 진료 결과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개되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또한 당연히 주목이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런 허리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뭐 몇 시간 지나고, 그러니까 저녁 때 되가 되면 이제 더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럴 정도로 챙기고. 이제 관련 소식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최 변호사님. 네. 지난 16일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제 허리 통증, 허리 디스크 판정을 입원해 받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이제 강남 성묘병원을 갔죠. 허리도 아프다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특별히 어떤 그 진단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세 번째 갔을 때의 MRI 조사 결과 이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추간판 탈출증, 이른바 디스크로 지금 그 진단을 받았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아마 지금까지 그거는, 진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좀 정밀 진단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그 진단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허리 통증 얘기 함께 박 전 대통령 관련 소식 짚어주기 위해서 두 분 더 나오셨습니다. 이종우 실장, 양문석 박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종구 실장님 사실 그간 앞서 두 차례 촬영을 했을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별다른 이상이 진단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두 번 MRI를 찍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노화로 인한 퇴행, 그러니까 환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를 계속 이제 아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그 노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가 들어서 나오는 그런 고통이다라고 이제 증상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 MRI에서 그 퇴화 증상이 이제 좀 더 많이 심해져서 허리 디스크 말씀하셨지만 이게 추간판이라고 해서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조물이에요, 디스크가. 근데 그게 탈출, 이 어긋나서 그 제자리에 있지 않고 신경을 건드리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점점 퇴화될수록 증상이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MH그룹 있잖아요. 양문석 박사님. 그때 지병 얘기, 인권 얘기를 했었는데 저 허리디스크, 퇴행성 허리디스크 판정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인권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예, 뭐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게 침대와 이 바닥에 대한 논쟁이었었거든요. 그럼 침대에 누워 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지 않고 바닥에 누워 있으면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냐, 이 문제가 첫 번째 쟁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남 온돌방에서 지금 살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이불을 펴고 거기에서 잤는데, 현재 지금 남방식 온돌방 위에서 접이식 매트리스를 깔고 살고 있는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즉 이 침대가 아닌 문제, 매트리스에 대한 문제라면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현재 노인성 이 디스크가 왔다고 하면, 퇴행성 허리 디스크로 하시죠. 예. 퇴행성 허리 디스크가 왔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그 나이 드신 온돌방에서 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상당히 인권으로부터 이 유린당하는, 구치소하고 일반 가정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똑같은 구조잖아요. 예. 난방이 들어오는 온돌방에 예. 그다음에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는 거면 우리 일반 가정에 있어서의 안방에 그 매트리스와 비슷한 이불이 깔려지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게 없는 거거든요. 예. 이 자체가 인권 유린이라고 이야기하고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는 거죠. 예, 뭐 최 변호사님, 이렇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계속 회자가 되니까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경우에 따라서 또 결정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을 민간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 일반 수용자라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구치소 내에서도 작은 병원 시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치소에서 하지 못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원외 치료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외 치료도 기본적으로 통원 치료를 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 또 있고, 통원 치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간수를 붙여서 외부에 있는 그 큰 병원에 입원시켜서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이었습니까? 실제 다른 케이스에서 그런 식으로 원외 치료받다가 도망가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네, 케이스잖아요. 아니 제 말씀드린 거는 도주가 했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만큼 예. 원외에 치료받도록 하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이제 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이 선다면은 원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굉장히 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대통령으로서 어떤 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웬 외에 있는 그 입원하는 것이 그런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비가 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거꾸로 이제 안에 이제 외부 왕진 가듯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규정은 없고 내부에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외부에 입원하는 건 치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치료의 그 환자의 상태 그리고 또 전문의의 의견 그리고 또 이 그 서울구치소장의 최종적 결정이 있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에 입원하는 것도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외부 입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반대로 왕진 얘기도 또 같이 나와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왕진 요청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화면 보시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통령도 사생활 보호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으로 사생활 이 사건과 사생활이 어떤 관계가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변이 꼭 해야 된다면은 하겠지만은 예, 이종걸 실장님 지금 화면에서 보신 유영하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병원을 좀 오가는 게 아무래도 언론 때문에 힘들 수도 있으니 왕진을 이제 요청했다는 건데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데 돈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비용은 누가 내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비용 문제 이전에 좀 전에 최재형 변호사님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관련된 규정법이 없어요. 사실은 유영하 변호사가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언급한 이유가 따로 있겠죠. 뭐냐면 이거죠. 왕진 요청을 했는데 왕진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보석을 신청했는데 보석도 안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차곡차곡 여론전의 어떤 여러 이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허리 디스크 판정도 받았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끝내는 이제 허리 디스크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변호사가 어떻게 법에도 없는 것을 이제 요구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쭉 일관되게 어떤 흐름이 있죠. 유영하 변호사는 어찌됐든 전직 대통령인데 특별히 예우를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픈 지경까지 이르게 만든 건 현 정부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유영하 변호사는 그런 일부의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보시는 것 이종훈 시장의 왕진 요청은 여론전의 일부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27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다고 다시 재개된다고 하거든요. 네. 양 박사님 추적하겠습니까? 이제 이 몸 상태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뭐 허리 디스크 판정이 실질적으로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에 설왕설래들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변호인들이 다 집단 사퇴를 했고 국선 변호인들하고는 면담조차도 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선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10만 페이지의 분량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데 이미 현 재판을 법리 다툼에서 정치 투쟁으로 전환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허리 디스크라는 게 법정 투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출석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유용한 명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이거든요. 구속된 상황에서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 디스크로 몇 번은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출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강제 출석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법조계의 기본적인 예상인 것 같습니다. 예. 재판까지 이제 건강 문제에 엮어서 재판 전망까지 잠깐 해봤는데 박 전 대통령 재판 얘기를 해봤다면 당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썼던 국정원이 돈이 청와대로 가는 007 작전 얘기를 잠깐 언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재준 국정원장 시절에 이루어진 건데요. 남 원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 못한 왕자가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도 최근 가장 큰 이슈가 이 국정원 특활비잖아요. 근데 이종우 실장입니다. 네네. 조금씩 내막이 약간씩 드러나고 있는데 국정원 지관이 청와대에서 그 광화문 인근 소극장으로 청와대 차를 보내주면 네. 그 차를 타고 들어가서 돈을 전달했다. 이런 007 작전 비슷한 내용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알려진 건 북악 스카이웨이의 맞아요. 주차장에서 돈을 건넸다라고 알려졌는데 이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병기 원장, 그다음에 이병호 원장 시절에는 북악 스카이웨이 등을 이용했는데 남재준 원장 시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의 어떤 소극장의 주차장에서 차를 보내서 그 차를 청와대까지 들어가게 해서 아예 청와대 내에서 돈을 받았다라는 그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북악 스카이웨이, 소극장 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왜 돈을 건넸잖아요. 공통점이 있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곳이다. 그러니까 군중이 모이는 곳, 불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돈을 건네면 CCTV라든지 혹은 또 다른 어떤 의심을 받지 않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겠느냐. 또 청와대 인근이니까 훨씬 더 수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지금 자막에도 은밀하게 몰래 나왔지만 은밀하고 몰래라는 건 그 007 작전을 한 사람들도 불법이라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현수 기조실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현수 기조실장의 어떤 그런 증언에 토대로 해서 사실상 국정원장들 입에서도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양 박사님, 뭐 은밀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사실 광화문 소극장 앞이면 굉장히 사람이 많고요. 네. 보는 눈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네. 대범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범한 게 아니죠. 그 평범 속에 원래 큰 중요한 것을 숨기는 데는 평범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두운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고 그리고 여기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는 그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차를 댈 수 있는 그 차원이었고 참 국정원다운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 첩보와 비밀, 그 다음에 정보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근데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다발 요만합니다. 요만한 다발을 10개를 해봐봐야 한 요 정도밖에 안 돼요. 폭이 딱 요 정도 되거든요. 요거 양쪽 호주머니에 5개씩 넣어도 돼요. 안 그러면 작은 그 봉투에 양주 이 담는 박스 하나에 넣을 수도 있어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 말씀하시죠. 그냥 주면 돼. 이걸 왜 들고 차 떼기도 아니고 차 타기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 큰 작전이라고 그냥 카페나 다방에서 만나서 줄 수도 있는데 북악 스카이웨이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007 작전 하는 것처럼 나 국정원이기 때문에 그 국정원임을 그렇게 과시하는 건가요? 이 진술들 자체도 정말 이랬다면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정원 수준 알만하다. 무슨 돈 5천만 원 주면서 500만 원짜리 다발 10개 건네주면서 소극장 앞에서 하지를 않나, 북악 스카이웨이를 가지를 않나, 그 다음에 청와대 근처에서 안과 비슷한 데서 하지를 않나, 정말 웃기고 있네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상당히 청와대 프리패스에 있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국정농사 과정에서 보면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서 청와대 프리패스에 있는 것은 이른바 VIP 손님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향후 수사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문석 박사님의 샤우팅은 참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